조간 브리핑. 2017년 3월 4일 토요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회의실 도청 방지 장치도 바꿨다고 합니다. 글쎄요, 요즘 도청 장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다음 주 금요일쯤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블랙리스트 전문을 한겨레가 입수했습니다. 단체 이름에 주체라는 뜻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해서 배제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군요. 그렇게 빼서 누구한테 줬을까요? 한편 청와대는 블랙리스트 대상에 대한 돈줄을 죄려고 국세청 공시 양식까지 바꾸었습니다. 블랙리스트, 범죄 사실이 확실해 보입니다. 우병우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이영렬 특별수사본부가 우병우를 재수사하게 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드 8개월 정부는 없었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했죠. 중국 측의 조치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중국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효용성이 있는지를 떠나 8개월 동안 뭐 했는지 묻고 싶군요. 면세점 매출 4조 감소, 관광객 최대 20% 감소가 예상됩니다. 메르스 때보다 큰 타격이 될 것 같네요.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김창회, 이 새끼 어디 갔어? 이병 김창호. 야, 너 임마 저번에 애니메이션 보라고 존만인가 그거 가르쳐줘서 내가 다 찾아봤는데 안 나오던데. 존만이가 아니라 존바라라고요. 좀비 할 때 좀, 바보 할 때 바. 존바라라고? 유튜브에 존바라 TV 구독이요, 구독.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여성의 노화 예방은 물론 음주 속셈에 시달리는 남편에게 성장기 어린이 발육과 뇌 발달도. 정도 원마? 네이버 검색창에 정도 원마, 전화 080-777-6776.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에 대한 평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평의에서 재판관들이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에 탄핵 심판 사건이 접수되자 재판관 회의실의 도청과 감청 방지 시설을 최신형으로 교체했습니다. 또한 층마다 청사 경호 인력들이 주요 출입구와 집무실을 겹겹이 지키고 있습니다. 재판관들도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식사도 재판소 안에서 해결합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결정에 대한 예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내용도 외부로 유출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분위기가 삼엄하지요?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한겨레 황준범 기자가 탄핵 이후의 문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네, 탄핵이 인용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글입니다.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나면 또 다른 불안과 혼돈을 마주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탄핵 국면을 통해서 약 10%가량의 극우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구속 수사 논쟁이 붙으면 이들이 반대의 최전선에 설 것이다. 특검 연장법 무산에서 보았듯이 민심과 사당이 원해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국회에서 성과를 내기 어렵다. 지금까지 춥고 긴 겨울을 촛불로 버텨내며 대한민국을 밀어온 것은 시민들이었다. 우리 정치는 대한민국을 끌고 갈 자세와 능력을 갖추었는가? 네, 특검이었으면 눈치 안 보고 박근혜를 구속할 텐데 지금 구속의 주체가 황교안의 지휘를 받고 있는 검찰 아닙니까? 네, 특검 연장안 관철해내지 못한 야당 정말 화가 나네요. 한겨레가 2014년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제단체 조치 내용 및 관리 방안 보고서, 일명 블랙리스트를 입수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와대는 문제단체 130곳과 문제인사 100명을 골라냈는데 단체 대표의 남편이 야당 의원의 비서관이라는 이유로 명단에 오른 회사가 있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나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한 사람들은 정부 사업에서 배제됐습니다. 한겨레와 미디어오늘, 시사인 등은 좌파 성향 언론으로 분류돼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이 폐지되거나 축소됐습니다. 또한 대한영상집단인 아이공 같은 경우 단체 이름에 주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황당한 이유로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 단체는 주체와 비움 그리고 함께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게 빅엿이 됐군요.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계속해서 한겨레 보도 보겠습니다. 정부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단체의 보조금을 관리할 목적으로 법까지 개정했습니다. 공익법인에 대한 보조금 분석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시행규칙까지 개정한 것입니다. 한겨레가 입수한 문제단체 조치 내용 및 관리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청와대는 정부의 비판적인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을 차단하기 위해 TF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이 작업을 위해 공익법인의 보조금 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000여 개 공익법인 가운데 10,000개 단체가 공시 대상에 올랐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재직할 당시 검찰의 세월호 참사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광주지방검찰청이 구조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을 조사했는데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찰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축소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박영수 특검은 이어서 세월호 수사팀에 대한 압박은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특검이 수사할 수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우병우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지난해 7월에서 10월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김수남 검찰총장 등
검찰 간부들과 통화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죠. 자, 그런데 김수남 총장이 통화 당사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다시 우병우의 비리 혐의 수사를 맡겨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김수남 총장의 이런 결정은 무리수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영렬 지검장은 지난해 10월 최순실의 태블릿 PC 보도가 나온 직후 우병우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병우가 통화할 당시 검찰의 태블릿 PC 조사 상황을 전해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두꺼봐 헌집 줄게 직거래다오. 불안한 마음 날려버리고 중개수수료 부담 프리. 웹과 앱에서 두꺼비 세상. 만나보세요. 두꺼비 세상.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의 경제 보복에 정부는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드 보복에 대한 대책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총리는 중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다음 달 안으로 열리는 양국 고위급 면담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인데, 글쎄요, 중국과의 면담이 성사될지조차 불투명합니다.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금지하라는 중국 당국의 지시가 내려진 뒤에도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적절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을 뿐입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5월에 개최하는 신실크로드 경제권 이른바 1대1로 정상회의에 60여 개국의 정상과 강요들을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아무런 초청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고의적 홀대란 지적이 나오는데요. 중국은 일본과 호주 등 관계가 껄끄러운 나라의 경제부 장관도 초청했는데, 한국 정부는 국제교류재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표들만 초대받았습니다. 초청 대상의 격으로 볼 때 한국을 최하위 수준의 대상국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수위와 범위에 대해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과거 중국의 경제 보복 사례에는 개별 국가마다 수위와 양상이 제각각이어서
참고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실제 일본에 대해서는 동중국해 디아오위다오 분쟁을 고리로 히토류 수출 금지와 일본 관광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만에 대해서는 독립 성향의 차이 잉원 총통이 당선되자 대만 관광객을 줄이는 동시에 친중국 성향의 지자체에는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또한 달라이라마를 초청한 몽골에 대해서는 차관 제공을 금지하는 초강경책을 써서 백기투항을 끌어냈습니다. 중국의 이번 제재, 수위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일지는 아무도 가늠 못합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이 노골화하면서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중국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거 수술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액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5%, 수출의 4분의 1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올해 들어서는 그 비중이 27%로 더 높아지면서 교역국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았습니다.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했다는 얘기지요. 화장품과 패션, 의류, 엔터테인먼트 등은 중국 의존도가 더 높습니다. 지난해 중국으로 수출된 한국산 화장품은 약 1조 7천억 규모로 전체 화장품 수출의 37%를 차지했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을 핸들링할 수단이 상당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중국이 한국과 교류의 폭을 점점 늘려왔는데, 이렇게 갈등을 빚을 때 중국이 한국을 제압하려고 그 수단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한국과의 경제 교류를 확대해 왔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중국이 자기 나라 여행사에 한국 관광 상품 판매를 금지했지요. 이에 따라서 중국인 관광객에게 매출 대부분을 의존해온 국내 관광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가운데 절반가량은 중국인이었습니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 가운데 절반은 단체 관광객이어서 중국의 한국 단체 여행 금지에 따른 전체 방문객 피해는 약 21% 수준입니다. 2015년 메르스 발병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7% 감소한 것 이상의 충격이 우려됩니다. 국내 면세점 시장 규모는 약 12조 원인데요. 이 가운데 70% 정도가 중국인 관광객의 구매액으로 추산됩니다. 서울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갈라선 지 3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지지율은 자유당 12%, 바른정당 5%입니다. 합쳐도 2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선 주자 지지율은 자유당 소속으로 분류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8%,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1%여서 합해도 10%를 넘지 못합니다. 최근 양당 의원들은 사석에서 보수가 대선에서 하나가 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한다고 하는데요. 당명은 바른한국당이라고 지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갤럽에서 실시해서 어제 발표된 것입니다. 유무선 전화로 실시된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 뉴스K 라이브가 책임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대통령 선거일까지 통합 미디어 브랜드 뉴스K 라이브를 서비스합니다. 뉴스K 라이브는 품격 있는 보도 시사 프로그램, 이슈 현장 생중계로 주권자인 국민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이젠 뉴스K 라이브입니다. 동영상은 온에어.국민.tv에서, 오디오는 팟빵, 라디오에서 만나세요. 어제 CBS가 주관한 2017년 대통령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 토론회. 안희정 충남지사와 문재인 전 대표 사이의 대연정과 관련한 토론.
이 대통령제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그것은 대통령이 되고 승리하면 그를 선거운동을 도왔던 분들이 당과 정부를 접수하게 돼 있습니다. 즉 정당 기반한 집권이 아니라 선거운동 때 도와줬던 그 캠프의 조직에 의해서 정당과 국정 운영이 주도되게 됩니다. 이 경선 과정에서의 그런 메모드급 캠프나 조직은 사실은 정당에 오히려 힘을 더 좀 몰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저는 제가 영입하는 인재 풀에 한정하지 않고 우리 다른 경쟁하는 후보님들이 확보하는 인재 풀도 함께 모으고 후보님 의지만 가지고는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저는 이 경선 과정에서 대선 공약집은 당의 이름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의 정책을 당에 맡겨야 한다라는 주장은 저는 뭐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후보 간의 경쟁을 하고 그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당의 후보가 되면 당을 접수하고 그래서 청와대와 내각을 구성합니다. 근데 그 방식은 지난번에도 보지 않으셨습니까? 2, 3년 대통령 인기 떨어지면 당에서부터 이미 빈총 날라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 정권은 그를 선거운동을 도왔던 사람들의 정권으로 끝나버립니다. 저는 그것을 좀 극복하기 위한 지금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드렸단 말씀입니다. 탄핵 이후에 또 다음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국민을 통합으로 이끌고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의회의 이 다당 체제 내에서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개혁의 과제들을 실천해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현행 헌법 내에서 대통령의 현재의 대통령제와 의회의 협치 수준을 국가 개혁을 놓고 합의하는 정말로 이렇게 국정을 농당하면서 적폐를 만들어왔던 그런 정당인데 지금 아직도 아무런 반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물론 자유한국당도 나중에는 언젠가는 이런 과거를 반성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함께 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바른정당은 가능하십니까? 그러나 지금은 바른정당은 가능하십니까? 저는 바른정당도 자유한국당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징표를 아직 찾지 못하겠습니다. 예, 바로 그 점이 저는 그 아직도 맞아 포장만 좀 다르게 한 것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이 이제 문 후보님하고 저하고 지금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합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승복해야 되는 것들은 누가 반성했는지를 뭘로 점검하실랍니까? 현재 우리가 승복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이 선거로 구성되어지는 의회와 헌법적 질서에 우리는 승복하는 것이지 그걸로 단결하는 거 통합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안 후보님이 너무 이게 통합, 포용 여기에 좀 꽂혀 계시다 생각해요. 그래서 협치 필요하고 대화 타입 필요하고 다 좋습니다. 대통령이 권한을 독점하지 않고 야당과 폭넓게 대화해야죠. 그러나 어떻게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적폐 대상과 지금 연정하겠다라고 가능하겠습니까? 오늘의 날씨. 오늘 전국의 하늘은 맑겠고 절기경칩인 내일은 차차 흐려져서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촛불 드는데 문제 없습니다. 주말 동안 아침 기온뿐 아니라 한낮 기온도 크게 올라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11도, 부산 15도로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이상으로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2017년 3월 4일 토요일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김용민 브리핑 1, 2부가 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